작고 조그만 후진국인 한국이 대체 뭐가 볼 게 있다고 영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버린 거야. 여기 한국을 무시하는 영국의 명문가이며 수석으로 옥스퍼드를 입학한 한 남성은 자신의 친구가 한국에 간 사실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는 고 있는 에드워드 헤스팅스입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옥스퍼드의 조용하고 오래된 도서관에 있었는데 먼지가 쌓인 책들과 고대 두루마리들로 가득 찬 높은 책장들 사이에 있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빛이 모든 것을 마법처럼 보이게 했어요. 저는 오래전 역사와 이야기 속에 빠져들 수 있는 이런 고요한 순간들을 늘 사랑해왔어요. 그날 저는 사회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어서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함께 있었어요. 책들 사이를 걸으며 도서관 자체가 과거의 비밀들을 속삭여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몇 시간 동안 읽고 메모를 한 후 저는 한적한 구석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작은 오래된 한 권의 책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 책의 표지는 닳고 발에 있었고 제가 익숙한 현대 교과서들과는 아주 달라 보였어요. 저는 그 책을 천천히 열었는데 마음이 두근거리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 안에서 옛날 손글씨로 적힌 여러 문장들 사이에 호기심을 자아내는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동쪽에서 한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 문장을 그냥 시적인 한 줄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지나칠 뻔했어요. 그러나 그 단어들에는 뭔가 저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마치 그 단어들이 저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이상한 끌림을 느꼈어요. 저는 근처의 테이블에 앉아 그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 생각은 간단하지만 극적이었어요. 서양의 강대국들과는 거리가 먼 한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될 운명이었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늘 영국, 미국, 심지어 독일의 강함을 믿어왔는데 이 문장은 전혀 다른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 나라가 정말 그렇게 중요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자주 들어봤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수많은 의문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은 설렘과 혼란으로 두근거렸어요. 마치 큰 발견의 직전에 선 탐정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오랜 세월 서양 세계의 전통과 성취를 믿어왔는데 이제 제 믿음을 모두 뒤흔드는 메시지를 마주한 거였어요. 혹시 이 예언이 단지 오래된 책의 우연한 한 줄이 아니라 실제로 놀랍고 진실된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날 무거운 책 가방과 그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도서관을 떠났어요. 옥스퍼드의 거리를 걸으며 그 신비로운 예언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옛것과 새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하는 먼 나라를 상상했어요. 전통이 현대의 혁신과 만나는 그런 곳, 화려한 불빛에 분주한 도시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기운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말이에요. 그날 제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저는 그 단어들 뒤에 숨은 진실을 알아내고자 더욱 결연해졌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온 한국이 새로운 사고방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일까요? 제 머릿속은 고대 궁궐과 현대 도시, 용감한 전사와 뛰어난 과학자들의 이미지로 가득 찼어요. 생각할수록 저는 이 신비를 직접 탐구해야 한다는 확신이 커져갔어요. 그 한 줄의 간단한 문장이 제 안에 불꽃을 일으켰어요. 저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고 앞으로 닥칠 어떤 일이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익숙한 서양의 이야기들을 항상 믿어왔지만 이제 저는 위대함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호기심으로 들떠있는 마음으로 저는 새로운 모험을 향해 눈을 돌렸어요.
바로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한국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그 도서관에서의 기묘한 날 이후로 저는 그 신비로운 한 문장을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책상 앞에 앉아 제 노트북에 적힌 낙서와 질문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는 생각을 계속하곤 했어요. 제 마음은 의심과 호기심으로 소용돌이쳤어요. 평생 동안 저는 영국, 미국, 심지어 독일의 전통을 믿어왔는데 이제는 단 한 문장이 제 모든 믿음을 도전하는 듯 했어요. 그 밤 저는 조사를 좀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세계의 중심이 될 작은 나라에 관한 뉴스나 기사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신비로운 나라, 작은 나라의 혁신 그리고 당연히 한국 같은 키워드를 입력했어요. 비록 한국이라는 이름은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역사책에 간단히 언급된 것들과 몇몇 옛 이야기들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웹페이지들을 스크롤하다 보니 한국의 업적을 칭찬하는 많은 기사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라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서양의 유명한 나라들도 힘겹게 따라오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놀라운 발전에 관한 기사들이 있었어요. 밝은 조명이 비추는 바쁜 연구실과 결연한 표정의 과학자들이 등장하는 사진들을 보면서 마치 제가 분주한 기술 중심지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한국의 독특한 옛 전통과 현대 생활이 어우러진 모습에 관한 보고서들도 많이 찾았어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고궁 옆에 우뚝 솟은 현대식 빌딩들이 있는 사진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거리에서 춤추며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풍습을 기념하는 축제 이야기도 읽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은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줬어요. 하지만 이렇게 인상적인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제 안의 한켠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옛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진정으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나라는 큰 서양의 나라뿐이다라고 항상 말하곤 했거든요. 그들은 한국을 단지 작은 나라로 치부하며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고 자주 했어요. 마치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영국, 미국, 독일 같은 위대한 전통과 경쟁할 수 있겠어요?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이 새로운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는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제 앞에 놓인 증거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어떨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네온 불빛이 반짝이는 분주한 도시거리, 깨끗하고 효율적인 현대식 교통 시스템,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활기찬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이 요리되는 냄새와 사람들이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듯 했어요. 상상할수록 제 안에는 희망과 설렘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저는 심지어 한국의 모습을 상상하며 메모도 하고 작은 스케치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궁궐과 미래적인 건물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곳 사람들은 풍부한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항상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떨지 상상했어요. 모든 모험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제 가슴은 두근두근했어요. 그날 밤이 끝날 무렵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꼭 직접 한국을 봐야겠다고요. 제 의심은 점차 사라지고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한 열망으로 바뀌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그 이야기들이 진실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과연 한국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은 저를 동시에 긴장시키기도 하고 설레게 만들기도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미소 지으며 닫았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막 시작되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래된 책에서 나온 그 신비로운 한 문장이 제 안에 불꽃을 지폈거든요. 때로는 옛 믿음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일 때 가장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역사, 현대의 업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 모두 알고 싶었어요. 생각할수록 이 여행이 제 인생 전체의 관점을 바꿀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저는 눈을 감고 잠에 들었고 고군과 분주한 도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들을 꿈꿨어요.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이미 결심했었어요. 바로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이 결정은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을 챙겨 가방에 넣었어요. 분주한 도시의 거리, 고풍스러운 궁궐, 그리고 따뜻하게 웃는 얼굴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이야기들이 진실일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비행기가 옥스퍼드에서 이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질문들을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까요? 제 꿈속처럼 옛 전통과 현대 생활이 어우러진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로운 미스터리처럼 느껴졌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저는 태블릿으로 한국에 관한 글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이 기술과 역사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고대 사찰이 나란히 있는 사진들을 보았고 맛있는 음식과 다채로운 음악이 가득한 축제에 관한 이야기들도 접했어요. 이런 모든 정보들이 제 마음을 더 설레게 만들어 곧 땅에 내려 모험을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여러 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드디어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반짝이는 불빛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한 도시를 보았어요. 바로 인천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첨단 기술과 친절한 서비스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공항 곳곳에 감도는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안내판도 명확하고 모든 여행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직원들의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을 걸어 다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 터미널을 안내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 언어로 정보를 보여주는 스크린과 길 안내를 도와주는 로봇들도 있었어요. 마치 미래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술과 인간미가 함께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설렘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공항에서 도시까지의 여정도 정말 멋졌어요. 저는 조용히 활주로를 달리는 현대적인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옛 농지와 새로 건설된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언덕과 건물들 뒤에 숨겨진 풍부한 역사를 상상했어요. 마치 고대의 전통에서 현대의 성취까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여행하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활기로 가득 찬 거리에 반겨줌을 받았어요. 그 도시는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전통시장에서는 신선한 과일, 매콤한 김치, 그리고 수공예품들을 파는 상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서는 우뚝 솟은 빌딩과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그 대비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제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한국의 오랜 역사가 현대의 열정과 어우러진 모습이 보였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낯선 이들도 서로 미소 지으며 인사를 나누었어요. 한 작은 카페에서는 친근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한 무리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그 모습들이 저를 환영받는 기분으로 만들어주었고 제가 이곳에 온 것이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전통과 현대가 함께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도시의 구석구석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오래된 나무들이 우뚝 서 있는 공원에 들러 그 나무들이 속삭이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고 한국 문화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벽화를 그리는 거리 예술가들을 만났어요.
전통차를 파는 작은 가게에도 들러 그 풍부하고 유혹적인 향기에 잠시 머물렀어요. 매 순간 새로운 광경과 소리들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저의 한국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뿌리로 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는 데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걸을수록 이 나라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작은 공원의 한 구석에 앉아 노트북에 도시의 에너지,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옛것과 새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적었어요. 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발견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대감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제 의심들을 경이로움으로 바꾸어 주었고 매 순간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은 마치 멋진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거리를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놀라운 땅을 이해해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볼수록 제 의심들은 사라지고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생명과 역사, 그리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활기찬 곳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고궁을 방문했어요. 고궁의 성벽은 높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는데 옛날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해요. 돌로 된 길을 따라 걸으며 저는 과거의 메아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왕과 왕비, 그리고 용감한 전사들의 이야기가 속삭여지는 것 같았어요.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과 가지치기 잘 된 나무들이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저는 돌로 된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옛날의 왕실 축하 행사와 고대 의식들이 이곳에서 펼쳐졌던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경험은 평화로우면서도 짜릿했어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역사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분주한 재래시장을 찾았어요. 시장은 옛 전통과 현대 생활이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좁은 골목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수공예품, 그리고 전통 의상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했어요. 공기에는 달콤하고 매콤한 한국 음식의 향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조금씩 김치 한 점을 맛보았는데 그 풍미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서로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끄덕임으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저는 마치 큰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탐방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를 들려주는 유명한 박물관도 방문했어요. 박물관에는 고대 왕들, 전설적인 전투, 그리고 수세기 동안 만들어진 예술 작품들에 관한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아름답게 만들어진 유물과 섬세한 그림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특히 과거의 유명한 해전이 담긴 크고 정교한 그림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감동했어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는 기지와 큰 용기로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저는 그 용기와 기술의 세부사항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도 했어요. 박물관을 나온 후 저는 도심 근처의 조용한 공원을 산책했어요. 우뚝 선 큰 나무들이 자랑스럽게 서 있었고 그 나뭇잎들은 옛날의 이야기를 속삭여주는 듯 했어요. 공원에는 소풍을 즐기는 가족들,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 그리고 천천히 산책하는 어르신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작은 연못 옆에 앉아 오리들이 우아하게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땅과 그 사람들에게 깊은 연대감을 느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한국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임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1억 2222만 2222. 그날의 가장 인상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작은 전통 찻집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찻집은 좁은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나무벽과 한지로 된 창문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내부에서는 다도 선생님께서 섬세한 찻잔에 뜨거운 차를 따라 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한국 다도의 역사와 예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 모금씩 차를 마실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삶의 소박한 즐거움에 깊이 연결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분주한 하루 중 잠시나마 고요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루 종일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나라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많은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 젊은 학생은 엔지니어가 되어 더욱 발전된 도시를 만드는 꿈을 이야기해 주었고, 한 노년의 분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전통과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모든 대화는 한국의 진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창과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가득한 추억을 안고 호텔로 돌아갔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 속의 별처럼 하나둘 켜졌고, 긴 하루를 마친 후 시원한 저녁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각 건물, 각 얼굴, 각 전통들이 이 나라만의 독특함을 이루는 한 조각이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이 단지 현대기술과 분주한 도시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땅임을 배웠어요. 저는 깊은 경외심과 존경심을 느꼈고, 이 놀라운 나라의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기에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커져가는 설렘을 모두가 공유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역사와 현대적 매력을 발견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옥스퍼드에 있는 옛 친구들과 동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분들은 제 새로운 아이디어에 놀라기도 하고 약간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분들은 오직 영국, 미국, 독일에 잘 알려진 전통만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믿으셨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제게 큰 생각거리를 주었어요.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느 저녁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찰스 윈터라는 옥스퍼드를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이자 동료류 학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찰스는 역사와 전통에 대해 엄격한 견해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의 이메일에서는 제가 한국을 탐구하기로 한 결정을 혹평하셨어요. 어떻게 항상 작고 중요치 않은 나라에 시간을 쓸 수 있나요? 당신의 연구는 헛된 노력일 뿐이에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꽤 아프게 다가왔어요. 저는 늘 그분을 신뢰해왔는데 그분의 거친 의견이 제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혼란스럽고 약간 상처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방문했던 멋진 장소들 고궁, 분주한 시장, 평화로운 찻집이 모두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얼굴들, 감동적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그리고 옛 전통과 최신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균형까지요. 제 깊은 속마음에는 한국이 찰스의 좁은 시각이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비판을 듣고 나니 제가 이 새로운 시각을 믿은 것이 잘못된 건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의 분주한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현지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대화해보면 한국의 진정한 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어요. 캠퍼스에서 저는 자신의 꿈을 나누고 싶어하는 젊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중 한 명인 민준이라는 똑똑한 학생은 한국은 우리 역사를 존중하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특별해요.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불꽃처럼 타올랐고 희망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이후 저는 유명한 한국 교수님께서 하신 작은 강의를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 현대의 혁신적인 나라로 거듭나게 된 여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라가 직면한 모든 도전들이 결국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명료하고 솔직해서 그 열정이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졌어요. 그 강의는 제가 작아 보이는 나라라도 각기 독특한 이야기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날 저는 분주한 시장의 작은 가게를 연 한 지역 상점 주인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은 가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면, 존중, 그리고 전통에 대한 사랑으로 세워졌어요. 우리는 작을지라도 큰 꿈을 가지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미소에서 자부심이 느껴졌고, 이전에 들었던 비판이 이야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녁에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제 발견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만난 모든 따뜻한 제스처, 자랑스러운 미소, 그리고 열정이 가득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제 경험이 진짜이고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비록 고향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요. 그날 밤 작은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에 오늘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열정적인 민준 학생, 감동적인 교수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상점 주인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옛 믿음과 새로운 경험 사이에서 느낀 제 감정들도 모두 적었어요. 비판을 마주하는 것이 위대한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진실을 찾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었거든요. 글을 다 적은 후 저는 찰스 윈터와 같은 비판자들이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과 눈으로 본 한국은 생명력, 희망, 그리고 단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도전들의 감사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저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욱 주의 깊게 듣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한국의 멋진 이야기를 탐구하고 배우며 나눌 것이라고 결심했어요. 비판을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모든 여정에는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우여곡절들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면서 깊은 목적의식을 느꼈고 열린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제 모험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 조용한 호텔방에 앉아 있을 때 깊은 평온함과 행복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을 되새겼어요. 제 여행은 저를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켰어요. 처음에는 수많은 질문과 의심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머무는 동안 저는 고궁, 분주한 시장, 평화로운 공원, 그리고 현대적인 박물관들을 방문했어요. 고요한 사찰에서 울려 퍼지는 전통 음악 소리, 붐비는 거리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대화, 그리고 어디를 가든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눈으로 본 모든 곳마다 역사의 흔적과 현대 생활이 어우러진 모습이 있었어요. 마치 한국이 건물 하나하나, 축제 하나하나, 그리고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스스로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추억 중 하나는 화창한 아침에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경쾌한 노래처럼 공기를 채웠어요. 그들의 기쁨을 보며 저는 모든 문화가 삶을 기념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통을 굳게 지키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의 이런 조화는 제가 나라의 위대함이 크기나 과거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유산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많은 현지인들을 만났어요. 젊은 학생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고대의 이야기와 현대과학 모두에서 꿈의 원동력을 얻는다고 들었어요. 한 어르신께서는 옛날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살아있는 역사와 강한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대화는 이 나라에 대한 제 이해와 존경을 깊게 해주었어요. 또한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기억도 남아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일어선 과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힘이 넘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어려움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면 결국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자신의 삶에서 의심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한국에서 본 그 용기와 결단으로 제 도전들을 맞설 준비가 되었어요. 그날 밤 작은 호텔방에서 노트북에 오늘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적으며 고향에서 들은 비판들을 되돌아봤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한때 제게 작게 느껴지게 했지만 이제는 그것들도 제 여행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 머무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아름다움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한국에서의 모험은 열린 마음, 호기심, 그리고 용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이제 제 새로운 시각이 단순히 한국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임을 깨달았어요. 한때 제가 의심했던 작은 나라가 단결, 근면, 그리고 전통에 대한 사랑으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직접 보여줬어요. 모든 나라와 공동체는 저마다 독특한 교훈을 나눌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이 여행은 제 마음을 변화시켰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다음날 아침짐을 싸면서 저는 고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시각을 꼭 전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마법 같은 고궁, 활기찬 시장,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제가 목격한 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가 때로는 가장 뜻밖의 곳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랐어요.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약간의 아쉬움과 함께 큰 희망을 품었어요. 활기찬 거리와 따뜻한 얼굴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실현할 생각에 설레었어요. 제 여행은 인생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문화가 특별한 무언가를 선사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날 저는 진정한 힘이란 변화를 받아들이고 경청하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세계관이 한층 넓어졌음을 느끼며 앞으로도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모험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어요. 제 새로운 시각은 분명했어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저마다 빛나는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이해와 함께 저는 한국의 멋진 교훈들을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